자, 1번 문제는 요거 생명현상의 특성이죠. 생명현상의 특성, 생물의 특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문제 읽어보면 이 소는 크고 긴 뿔을 가질수록 포식자의 공격을 잘 방어할 수 있어 포식자가 많은 이 지역에 살기 적합하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살기에 적합한 형태로 뭐 한 거죠? 맞아요. 이거는 적응과 진화를 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쉽게 바로 2번 체크할 수 있겠죠? 요 얘가 나왔으니까 얘도 한번 잘 정리를 해보세요. 자, 그래서 생명현상의 특성에서는 문제가 출제될 때마다 예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하나씩 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자, ATP와 ADP 사이의 전환을 나타낸 것이다. 자, 요거는 어떤 문제죠? 맞아요. 물질대사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물질대사. 그래서 여기서는 ATP와 ADP의 전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1번 과정은 지금 무기인산 하나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따라서 1번은 분해하는 거니까 요거는 이화작용이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은 합성되는 거니까 2번은 동화작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화는 분해하는 것, 그리고 동화는 합성하는 것. 여러분들 다 정리를 했다시피 합성할 때는 에너지가 들어가고요. 분해할 땐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에너지가 나오고 얘는 에너지가 들어가는, 그리고 물질대사에선 당연히 효소가 사용이 되고, 그리고 에너지의 출입이 있고요. 그리고 합성과 분해일 때 얘는 세포호흡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포호흡에서 예시가 나올 때 세포호흡 결과 ATP가 합성된다라고 하면 이화작용을 의미하지만 이 ATP와 ADP 사이의 전환 과정에서는 이화 동화를 같이 여기에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억부터 보시면 기억은 아데닌이다. 맞죠? 네, 기억은 자, ATP, ADP의 요 약어가 뭐냐면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약자입니다. 그래서 트라이 3개 포스페이트가 있으면 ATP, 그 다음에 2개만 있으면 ADP 다이포스페이트. 그래서 여기 아데닌하고 리보스 합하면 아데노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거 아데닌하고 당, 오탄당인 리보스가 합치면 아데노신. 그래서 기억은 아데닌 맞고요. 과정 1은 이화작용에서 에너지가 아까 어떻게 됐죠? 방출된다. 설명했죠? 미토콘드리아에서 과정 2번 동화작용이 일어난다. 네, 여기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는 무엇을 봐야 돼요? 네, ATP로 합성되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ATP가 합성된다 라고 이것을 이렇게 놓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바로 세포호흡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을 틀렸다라고 하는 친구는 아마도 3번을 선택을 했겠죠? 정답은 5번이에요. 이런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렇게 변환해서 한번 말을 써보세요. 그럼 맞는 내용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기관계, 물질대사 부분 중에서 기관계의 통합작용 문제는 9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9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9번에 있는 바로 기관계의 통합작용. 너무 크게 하니까 보기가 힘드네요. 자, 그래서 자, 요거는 물질대사 중에서 자, 요 과정은 기관계의 통합적인 작용과 관련된 문항이고요. 통합적인 작용 문제는 항상 출제가 되니까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영양소의 물질대사 과정의 일부를 표는 노폐물, 기억, 디귿 이런 형태 유형 많이 봤죠? 표로 제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뭐 바이러스나 세균 혹은 여러 가지 문제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폼이니까 반드시 해석을 잘 해보세요. 자, 기억, 디귿은 탄소, 산소, 질소의 유무를 나타낸 거고요. 가와 나는 각각 단백질과 지방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느낌이 오지 않나요? 어떤 느낌? 여기 지금 화살표가 하나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나.
그쵸?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CH5로 구성돼. 그리고 단백질도 CH5로 구성이 됩니다. CHON까지, 그쵸?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지방은 CHO. 그래서 지방하고 탄수화물은 둘 다 CO2, 이산화탄소와 H2인 물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단백질은 이 질소 때문에 암모니아를 형성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다른 경로가 생기죠. 그래서 나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간은 지방이에요, 지방. 그래서 얘도 CHO, 초로 구성되어 있고요. 단백질은 CHON, 촌스럽다고 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개는 공통적으로, 물론 여기도 CHO가 들어있기 때문에 전부 다 공통적으로는 얘네들 다 이렇게 CO2와 H2O를 형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단백질 질소 때문에 암모니아를 바로 간에서 요소로 바꿔주죠. NH3, 농협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CHON, 질소만 가지고 있는 바로 요 디귿이 바로 뭐다? 디귿이. 그렇죠? 디귿이 NH3, N 질소 가지고 있는 얘가 암모니아가 됩니다. 왜냐면 기억 디귿은 물,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중에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했으니까. 질소는 얘만 갖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산소는 뭐 CO2, 그 다음에 H2O, 산소 모두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탄소를 갖고 있는 애는 이산화탄소죠. 근데 여기 없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탄소가 들어있겠네요. O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가 이산화탄소인 CO2가 될 것이고, 그러면 기억은 자동으로 H2인 물이 형성이 되겠죠. 자, 그럼 나머지 다 해결됐고요. 간은 단백질이다. 단백질 아니고 지방이다 라고 정정하시고, 호흡기를 통해 니은이, 자, 니은은 그럼 뭘까요? 아까 CO2라고 했으니까 호흡기에 통해서 배출이 되죠. CO2는 이산화탄소는 호흡기를 통해서만,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얘기하자면 얘는 보통 둘 다 날숨을 통해서, 호흡기인 날숨을 통해서 CO2가 나오고, H2는 땀이라든지 오줌이라든지 이런 걸로 배설이 되죠. 물론 요거 날숨, 후 하는데 날숨에도 여기 섞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아까 간에서 독성이 적은 요소로 바뀌었다가 이 요소가 콩팥을 통해서 오줌을 형성하고, 이 오줌이 이제 몸 밖으로 배설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간에서 디귿이 요소로,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이 되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계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 소화계에서 디귿이 요소로 전환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보기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이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은 다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문제 유형이 어느 폼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 많이 한번 풀어보시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